안녕하세요. 저는 SAP 서비스 파트너를 담당하고 있는 박유라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세 번째 파트너 이네이블먼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은 저희 GPO 팀, 지금은 PES 팀으로 바뀐 GPO 팀의 이광재 본부장님께서 발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화면 지금부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AP에서 파트너 담당하고 있는 PES의 이광재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리스트 보니까는 그리고 현재 40여 분 정도 참석을 해주셨어요. 하여튼 시간 내주셔서 일단 대단히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이런 세션을 마련하게 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파트너를 담당하는 사람, 직원, SAP의 직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시간을 한 3분, 5분 정도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와이즈위드 SAP가 나온 지 사실 1년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SAP 코리아 내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희가 특히 이제 미드마켓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S4PC, 그러니까 ERP 세일즈백으로 들어가서 판매된 것들이 계약서 하나를 빼놓고 모두 다 클라우드로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라이드 형태의 이제 그 계약 패키지로 많이들 나갔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작년과 올해가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은 온프레미 70, 클라우드가 30이었는데 저희 올해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클라우드가 70, 온프레미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S4하고 에러빅 클라우드를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 200% 정도 성장을 했어요. 반대로 온프레미는 저희가 성장이 오히려 둔화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비즈니스는 양호하게 가고 있고 방향 자체는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급격하게 클라우드로 시프팅이 되면서 많은 에로빅 클라우드 프로젝트 또는 S4 PC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구축을 하시면서 많은 에스컬레이션들이 APJ나 글로벌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좀 확인을 했던 내용이, 저희가 이제 APJ라고 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아시아 권역 일본까지를 들여다놓고 보면 저희보다 훨씬 더 마켓 사이즈가 큰 나라보다 한국에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션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특별히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냐면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비교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될 정도로 많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의 세션, 그 다음에 2차의 세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을까 이렇게 봤더니 저희가 한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그만큼 고객의 요구사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고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많은 파트너사분들이 이제 온프렘 베이스의 이 구축이라든가 이런 비즈니스 형태를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클라우드의 형태로 가면서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든가 아키텍처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구축하는 형태도 좀 다르다 보니까는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별히 이제 처음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경험 자체를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되는 파트너분들에게는 저희가 오늘 이런 세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해소하려고 제가 이제 2차 거까지 제가 내용을 좀 들었는데, 저희 뭐 멘토링 서비스, PE 서비스, 오늘 말씀드리는 IDF라든가 파트너 서비스 for Rise with SAP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규 솔루션들, 새로운 고객들에 들어가는 거, 기존 고객들도 저희가 다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게다가 라이즈 위드 SAP가 들어갈 때는 저희가 아리바라든가 BTP, 그 이외에 저희가 석세스팩터라든가 CX 솔루션까지 다 통합으로 구축 또는 연결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이런 서비스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강조드리려고 말씀을 제가 시간을 좀 구했었고요. 특히 처음 하시는 프로젝트 아니면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지난 2차 그 이네이블먼트하고 오늘 3차 이네이블먼트를 꼭 들으시고 회사에 널리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가 또 그 이번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앞으로 6개월간 있을 YG 대 SAP하고 에로빅 클라우드 솔루션의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다 리스트업을 했어요. 예, 거의 90%, 99%가 파트너가 리드하시는 구축들이고 여기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저희가 다 디파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난번에 그 소개를 해드렸거나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저희가 파트너사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의 성공이나 파트너의 성공이나 다 그 어렵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꼭 경청해 주시고 시간 끝까지 잘 지키셔서 또 회사에 다시 돌아가셔서 그 회사 내부에서도 꼭 많은 좀 논의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왕재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인지해 주시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개별 미팅을 요청해 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즈 with SAP를 위한 파트너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김종원 파트너님께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SAP에서 솔루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헌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부분은 앞에서 그 IDF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 중에 이제 한 부분 파트너를 위한 라이즈 위드 SAP 서비스 관련돼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화면이 쉐어가 됐나요? 네, 화면 잘 쉐어되었고요. 발표자 모드로 변경해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일단 그 아젠다는 이 서비스의 목적하고 개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15가지 정도 되는데 그 15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어떤 서비스다라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서비스의 목적인데요. 이 서비스는 일단 그 파트너사의 요구들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한국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라이즈 윗 SAP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S4 하나로 그것도 클라우드로 이제 컨버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트너 사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부 지식이 좀 부족하다 이런 그 어려움을 좀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S4하나로 가면서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그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가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세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새로운 툴인 SAP의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클라우드 환경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 S4하나가 그 IT의 혁신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게 무엇인지 어떤 툴을 활용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그 지식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SAP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AP에서는 이것을 반영을 해가지고요. 이 파트너를 위한 그 서비스를 한 15가지를 좀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 파트너사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고객에게 가장 완벽한 SAP의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파트너사가 제안을 할 때
SAP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혁신적인 프로세스 아이디어를 충분히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오퍼링을 보완을 해주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SAP에서 가지고 있는 선진 사례나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툴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이제 서비스로 이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에게 최종적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완벽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 개요분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SAP에서는 이제 SAP 프로젝트를 하면서, 액티베이트 방법론이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단계를 디스커버리하고, 그 다음에, 프리페어 단계, 익스플로어 단계, 그 다음에 리얼라이즈 단계, 디플로이 단계, 런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페이지별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그 페이지에 들어가게끔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총 15가지인데, 이제 준비 단계에서는 한 6개 정도의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액티비티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 단계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디자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단계에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한 7-8개를 만들어 놨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익스플로어 단계뿐만이 아니고 리얼라이즈 단계, 이제 구현하는 단계까지 계속 연결이 돼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라이브 끝나고 이제 운영하는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하나 해가지고 총 15가지를 서비스로 이제 모아놨고요. 이 서비스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앞에서 IDF를 얘기하실 때는 이제 IDF에서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지금 IDF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일단 SAP에서 가지고 있는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프리미엄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래갖고 아까 SAP 밸류 어슈어런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프리미엄 인게이지먼트 서비스입니다.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해당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컨설팅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 서비스, 이제 이렇게 구분을 아까 한 거로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공하는 파트너 서비스 코 라이즈 윗 SAP는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에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클라우드 아리바나 이런 데는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에 활용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즈 윗 SAP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을 사용을 하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제 BTP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에도 당연히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15가지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일단 보통 서비스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서비스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1주에서 2주까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킥오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고객이나 파트너사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해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 단계라고 그래갖고 이제 SAP에서 이제 실제 실행을 하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요. 이거는 한
맥시멈으로 한 2주, 10주가 맥시멈이고요.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 서비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게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서비스 종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서비스 종료는 한 최대한 1주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수행했던 그 결과에 대한 이제 그 문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서 작업 완료된 거를 가지고 최종적인 그 레포트를 하는, 레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문서를 인수인계하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AP하고 파트너사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책임이 나눠집니까? 라는 이제 아까 라시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SAP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SAP에서 리스폰서빌리티를 가지고 합니다. 파트너사는 그 SAP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준비물들, 그 다음에 어떤 뭐 서류라든지 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그 서비스를 할 때 서비스가 처음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서비스, 그 다음에 그 디자인 단계에 들어가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쭉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이제 뭐 샌드박스를 만드셨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그거를 갖다 저희들한테 제공만 해주면 저희는 그런 이제 사전에 필요한 그런 단계만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지금 좀 말이 좀 꼬이네요. 예. 지금 이제 서비스 상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5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1부씩 작업에 15분이 걸려가지고요. 제가 좀 에디션을 해가지고 일단 좀 화면이 왔다 갔다 하게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5가지 서비스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그 라이트한 전환 프로젝트 평가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서비스의 내용은 일단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내년에 한 3월 달에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일단 가장 제가 먼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새로 이사 가야 되는 집하고 이제 그 크기예요. 지금 여기는 뭐 한 20평인데 새로 이사 가야 되는 집이 한 30평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어떤 그 30평 되는 집에 어떤 그 가구를 채워야 되고 어떤 그 가전제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구나 그 우리 그 짐들 중에서 다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은 일부는 그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것만 쓸 수 있는 것만 들고 갈 건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요 서비스가 바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가장 베스트한 이사가 되는지 그거를 체크해주고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레포트를 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뭐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지 보면은 일단 그 기존에 그 ECC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니면 레가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어떤 역량을 갖다 평가를 해가지고요. 새로 들어갈 집에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일부를 갖다가 버리고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판단을 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아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기존의 ECC에서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아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업그레이드나 이런 프로젝트를 들어가 보면은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아바 개발해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채 20%가 넘지가 않거든요.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봤던 고객 중에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고객이 한 30% 정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고객이 정말 많이 사용하셨고요. 대부분은 10%에서 20% 정도만 사용을 하세요. 나머지 80%에서 90% 정도는 1년에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 새로운 집으로 옮기실 필요는 없거든요. 사용하는 거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가지고 새로운 집으로 옮기는 그런 평가를 이제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산출물은 시스템 전환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그 영향을 갖다 평가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거에 이제 위험성이 있는지, 또 어떤 거를 갖다가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최종적인 레포트를 해드리는 게 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Rise with 롤 및 그 권한 영향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서비스가 2주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 부분은 그 SAP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이제 권한 부분이 있는데요. 롤 및 권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ECC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SAP에서 들어가서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가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SAP 베스트 프랙티스에 맞춰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뭐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제 권한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 SAP 이전을 한 타겟인 SAP 그 S/4HANA 클라우드 버전으로 갔을 때는 이 롤하고 권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제 그다음에 그 리스크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요 서비스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런 이제 단계적 영향 보고서를 만들어서 딜리버리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핵심 평가 및 취향 정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그 BTP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BTP는 이제 SAP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ECC에서는 전혀 사용을 안 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 이제 클라우드하고 다른 클라우드하고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이트웨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거기서 개발을 해서 앱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다양한, 그다음에 어널리틱스도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 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 이 BTP를 갖다가 단순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고객이 가지고 있던 어떤 한 어플리케이션을 샘플로 하나 잡아가지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SAP에서 BTP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갖다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샘플로 해서 실질적으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S/4HANA 클라우드에서 직접 실행을 할 때하고 BTP를 통해서 실행을 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전부 다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 결과를 가지고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산출물이 이 BTP 기반으로 이제 사용자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BTP를 통해서 고객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BTP에 개발을 해서 그거를 나중에 프로덕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게 아니고 하나의 앱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인데요. 얘는 총 이제 3주에 걸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얘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S4하나로 가면서 이제 가장 바뀐 부분이 이제 그 화면이거든요. 사용자들이 보는 이제 화면인데,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피오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피오리뿐만이 아니고 S4하나 클라우드로 갔을 때 유저들이 어떤 화면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UX를 그 S4하나로 가면서 어떤 UX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단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그 S4하나 클라우드로 가면서 고객은 이전에 셋구이 화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PO리를 보게 되면은 항상 새롭게 이제 그 S4하나로 가려는 고객들은 항상 PO리를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 UX에 대해서 특히 PO리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이 약한 유익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시는 고객분들, 뭐 파트너사분들께서는 이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아이디 및 액세스 관리의 보안 평가라는 부분인데요. 얘는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권한이랑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액세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SAP에 접근할 때 아이디를 한 두세 개를,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 사용을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여러 명이 붙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제가 피오리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간다고 했잖아요. 이 피오리를 보면은 그 작업자에 따라 가지고 그 작업자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작업 스텝을 갖다가 그 피오리 화면 하나에다가 쭉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 ERP에서 사용하던 아이디나 액세스 관리하고 S4 하나로 갔을 때의 그 아이디 액세스 관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기존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갖다가 살펴보고 S4하나로 갔을 땐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이제 권장사항을 갖다가 제안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공급업체 통합 전략 및 지원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SAP에서 새로 나온 S4하나에서 새로 나온 기능 중에 하나가 CVI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커스터머 벤더 인티그레이션 부분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샌드박스에서 SAP에서 요거를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을 하는데 모든 고객이 아니고요. 한 30개 고객 및 공급업체 계정을 통해 가지고 요 CVI 전략 설계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래서 세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갖다가 구현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데모를 해가면서 요거를 갖다가 설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그런 이제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있는데요. 제가 시간을 너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SAP S4하나의 정상관리 무역, 국제 무역하고 여신 관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좀 인해스먼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 하나를 갖다가 파트너사가 골라가지고 고르게 되면은 요
그 여신 관리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ECC에서 사용하던 여신 관리하고 S4하나에서 제공해주는 바뀐 여신 관리에 대해서 구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데모를 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 플랫폼 샌드박스 부분은 얘는 지금 그 고객이 이제 S4하나로 이제 컨버전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샌드박스를 만듭니다. 이제 근데 샌드박스를 만들고 기존에 S4 ECC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들을 다 갖다 붓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SAP에서는 이제 썸이라는 그 툴을 사용을 해갖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이거를 갖다 파트너사에서 작업을 하실 때 SAP 전문가가 들어가서 자문을 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커스텀 코드 개선 지원이라는 부분은 그 기존에 이제 ECC에서 사용하던 그 ABAP 개발 프로그램을 S4 하나에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DB가 오라클에서 하나 DB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 DB를 액세스하는 그런 이제 그 호출 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커스터머 코드를 갖다가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는 이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박스에서 재무 데이터 일관성을 갖다 체크해드리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지금 그 범위가 이제 한 개 국가에 한 개의 관리 영역, 그 다음에 다섯 개의 컴퍼니 코드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스콥은 범위는 이제 총계정 원장 하고요. 채무, 채권, 뭐 고정자산, 뭐 그다음에 이제 일반 회계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트 센터, 원가 요소, 뭐 내부오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데이터 일관성을 갖다가 체크해드리는 이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아까 제가 이제 커스터머 코드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그 9번 서비스는 요거는 개선을 하는데 그 파트너사가 개선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서비스고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300개 정도의 아바 프로그램을 골라가지고요. SAP에서 직접 커스터머 개선 그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가지고 그 S4하나에서 유연하게 그 잘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작업을 직접 해드리는 이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 아까 그 서비스 중에서 이제 이 S4하나 서비스가 S4하나 솔루션이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OLTP도 되고 OLAP도 되는 이제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관리도 하고 이제 어널리틱스도 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DB가 이제 하나 DB인데요. 일반적으로 큰 프로젝트에서는 BW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BW에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 자료를, 분석 레포트를 만들곤 하는데요. 이런 그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BW를 도입을 안 하는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SAP의 S4하나에 보시면은 그 기본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 어널리틱스 레포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갖다가 잡아가지고요. 그게 계획이 됐든 아니면 소싱이 됐든 이제 주문이 됐든 요 세 가지 모듈에서 이제 한 10개 정도의 표준 어널리틱스 레포트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솔루션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고객이 이제 그 투비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구현을 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이제 만든 투비가 그 SAP S4 하나에서 제공해주는 프로세스와 즉 SAP에서 제공하는 베스트 프랙티스와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이제 그거를 갖다가 밸리데이션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KPI를 가지고 저희가 그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무 영역에 있어가지고 어떤 한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KPI를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평가를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뭐 모든 모듈의 모든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재무 영역, 영업이나 뭐 제절 조달 이런 부분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은 못하냐? 그건 아니고요. 요 서비스의 가장 기본은 저희들이 그 정형화된 서비스라는 거예요. 패키지화된 서비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공수하고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더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익스텐디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환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 관련된 이제 품질 검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베이시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전환 프로젝트를 할 때, 전환 단계가 한 5번 정도 있거든요. 샌드박스 만드실 때, 그 개발 서버 만드실 때, 그 다음에 QA 서버 만드실 때, 그 다음에 프로덕트 그 서버 만드실 때, 이렇게 있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저희 그 컨설턴트가 들어가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그 관련돼 가지고 ALM이라는 그게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제대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컨설팅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SAP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SAP는 그 SAP 솔루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솔루션을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향상된 기능을 갖다가 계속 추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SAP 클라우드 그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기능이 들어오면은 기존에 우리가 개발해 놨던 거를 새로운 그 펑션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스탠다드로 이제 계속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구현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구현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거를 갖다가 가이드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제가 20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10분을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창에 QA에다가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나중에 보고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세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까지 저희가 파트너 서비스 for RISE with SAP IDF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후에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만 남았는데요. 일단 뒷부분의 Q&A 쪽을 좀 앞으로 좀 당겨서 뒷부분에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한 가지 질문 나왔던 게 고객 입장에서 파트너와 SAP 서비스를 모두 받게 되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IDF를 받은 경우와 안 받은 경우 비교해서 비교한 비용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일단 IDF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라스나 커스틴한테 한번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네. 예, 일단 그 IDF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또 서비스 툴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IDF라는 거는 그 파트너사가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DF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연계가 되어 갖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뭐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나 뭐 밸류 어슈런스 서비스나 그다음에 뭐 컨설팅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그 IDF에서 만든 그 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끔 가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얼마다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IDF는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라이즈 윗 SAP 이 파트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15가지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 그 각각의 서비스별로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픽스 프라이싱이 있는데 보통 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가격을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은 이 해당 서비스가 모두 다 리모트로 돼요.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해주는 인력은 다 이제 인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파트너사에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유롭게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 금액을 딱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되는데 만약에 그 영어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들이 영어를 갖다가 한글로 이렇게 컨버전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좀 포함이 돼야 돼서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박유라 파트너님께 문의를 하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입니다. 저한테 가격에 대한 부분은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보통 아까 종원 파트너님의 말씀해 주신 부분의 15가지는 최소한 2주에서 각각 2주에서 한 6주 정도로 다 기간도 다르게 설정이 되고요. 금액 또한 유로로 말씀을 살짝 드리면 3.9K부터 21K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Kirsty and Raj, we had a question about IDF pricing, but then Jonghan has answered for this, so I think we're good. So 다음 교육에 대한 부분, Rise with SAP를 위한 러닝 전이와 어둠션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 이종현 파트너님께서 발표 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화면 쉐어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실까요?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종현이고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저는 아주 짧게 끝나겠습니다. 아마 그 SAP 교육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다들 아실 거고, SAP 트레이닝 어답션에서는 바뀐 거는 많지 않습니다. 네, 지금 다만 제가 박유라 파트너 말씀해 주셨던 러닝 저니하고 그 러닝 허브에 들어가 있는 파트너 에디션 정도만 변경이 됐는데 어쨌든 뭐 리마인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교육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 프로덕트 중에서 크게 두 개로는 프로젝트 팀 트레이닝이랑 그다음에 엔드 유저 이네이블먼트, 엔드 유저 트레이닝 쪽을 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먼저 프로젝트 팀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인 솔루션에 대한 밸류를 디스커버리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이해하고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파트너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팀 트레이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아니면 저희가 버추얼 라이브라고 하는 뭐 줌이나 팀즈를 이용한 버추얼 세션이 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론보다는 컨피규레이션에 관련된 실습이 제일 중요하고요. SAP에서 제공하는 공인 교육 프로그램은 과정 자체가 이론보다는 아주 실습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1인당 한 대의 실습 서버가 부여가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컨피규레이션 해보시거나 만져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드리고요. 실습 서버를 1인당 하나씩 드리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도 러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60시간 정도의 실습 환경을 버추얼로
만져보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팀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준비하실 때 디스커버하고 프리페어 단계에서 좀 수강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드 유저 이네이블먼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구축하시다가 대부분 이제 액티베이트 방법문 상에 보시면 한 익스플로어에서 한 디플로이나 런 단계에서 이제 나 엔드 유저는 어떻게 하지 하시다가 예전에 가지고 있으신 화면 캡처해 놓은 걸로 매뉴얼 작업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SAP에서 가지고 있는 이네이블 나우라고 하는 거는 이 솔루션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엔드 유저들이 조금 더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예요. 어떤 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요즘에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게임 다운로드 받으시면 요즘은 튜토리얼을 어떻게 하냐면 다 아시겠지만 여기 화면상에 우측에 여기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탭해 주세요. 그다음에 좌측에 있는 뭘 탭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뒤에서는 게임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가이드를 화면에 더 씌워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네이블 나우는 SAP S4HANA 시스템에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엔드 유저들한테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베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휘어리에 대한 학습 가이드하고 그다음에 그런 전자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프로젝트 팀 트레이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SAP 교육센터 네이버에서 SAP 교육이라고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SAP 교육센터에 들어가시면 일정별로 나와 있는 퍼블릭 트레이닝 저희가 연간 스케줄표대로 쭉 펴놓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사 수강생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다른 파트너사 분들이든가 혹은 고객사분들 같이 수업 들으시는 겁니다. 스케줄 교육기간 고정되어 있고요. 교육 내용은 스탠다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일 많이 선호하세요. 한국에서는. 이거는 이제 커스텀 교육인데 온사이트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저희 쪽 교육장에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정 고객분들한테만 오픈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이라든가 내용 같은 게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과정을 버추얼 트레이닝으로 하고 있는데 퍼블릭 트레이닝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일정이 정해 있는 퍼블릭 트레이닝이나 커스터마이즈 트레이닝 모두 다 버추얼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거의 작년과 올해 저희가 진행한 교육 과정 중에서 한 70% 정도가 버추얼로 딜리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딜리버리는 MS 팀즈나 줌이 깔려 있으시면 이게 가능하시면 모두 다 되시는 환경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실습 환경도 저희가 클라우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AP 러닝 허브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죠. 저희가 SAP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디션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파트너 분들이시니까 파트너 분들은 파트너 에디션이라는 걸 구매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라이즈 위드 SAP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클라우드 에디션 같은 게 같이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따로 이제 라이즈 위드 SAP에 구성된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 솔루션에 대한 것만 과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F-파이낸스라든가 혹은 프로큐어먼트라든가 이런 한정적인 컨텐츠가 들어가 있고 파트너 엣지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다 60시간 정도의 실습 시간을 드리고요. 그래서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분들은 파트너 에디션 같은 경우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교육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러닝 저니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고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러닝 저니 같은 경우는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SAP 러닝 저니 하시면 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SAP의 교육이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격증을 따거나 혹은 내가 어떤 솔루션을 공부해야 될지를 되게 헤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습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SAP 러닝 저니 치시면 이렇게 뜨고요. 네. 클릭해 주시면 이런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솔루션명을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필요한 러닝 저니 학습 로드맵이 뜨게 되어 있고요. 여기 좌측에 있는 거는 여기는 ECC에 관련된
그 학습 로드맵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S4 하나에 관련되어 있는 로드맵입니다. 들어가시면 여기 스타트 온 오버뷰라고 해서 아주 기초적인 과정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카데미라고 부르는 과정들, 이 자격증과 연계되어 있는 아카데미라고 부르는 과정들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러닝허브 가지고 계시면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러닝허브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에 관련된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여기 버튼 클릭하시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스테이 커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제품 구매하신 고객들인데 뭐 라이즈 위드 SAP는 아닙니다. 뭐 아리바나 석세스팩터 같은 솔루션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자격증을 리뉴얼을 하셔야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그거 관련된 과정들이고요. 이거는 네, 들으시면 좋은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간단하게 여기에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나 네, 기타 사항 있으시면 채팅이나 혹은 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현 파트너님 오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까지 뭐 질문 사항이 추가적으로는 없어서 향후에라도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거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Thank you, Kirsten and Raj, for the participation.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션 마치겠습니다.